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인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대통령 첫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물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이제 35.5%였습니다. 예. 사실은 뭐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번 대선 지지율하고 이제 비교해 보더라도 한 10% 포인트 정도 이제 높은 예. 득표율보다 좀 높은 예. 수준이고 기존의 이 뭐랄까요 이제 국정과는 이제 직접적인 상관은 예. 없습니다만 대선의 시대 정신을 물었을 때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를 이제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물어봤을 때 대체로 이제 60대 3 정도, 예. 뭐 6대 3 내지는 6대 4 뭐 이런 정도의 분포였는데 그 구도가 이제 크게 바뀌지는 예.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얼미터가 분석하기로는 긍정 전망 수치가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첫 조사 때하고 비교하면 이제 다소 좀 낮은 편이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가 이제 긍정 응답이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52.7%였는데 윤석열보다는 높고 박근혜보다는 조금 낮은 뭐 그런 양상이고 예.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정치의 어떤 그 좌우 혹은 예. 뭐 진보 보수 각 정당 간의 이제 대결 양상이 더 짙어졌다. 예. 구도가 좀 더 단단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권역별로 긍정평가 비율을 보면 광주 전라 지역이 85.3%로 가장 높았고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이 39.6%로 가장 낮았으니까 이번 대선에 이제 국면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은 서울이 57.6%, 경기 인천이 59.9%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구도상으로는 대선의 구도랑 좀 비슷한 양상이었고 연령대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40대가 76.6%가 긍정 전망, 50대가 70% 긍정 전망인데 반대로 20대는 41.3%가 긍정 전망.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하고 구도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정과제는 뭘 꼽나요? 일단 가장 그 선행해야 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예. 차지했고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이 20.4%그 다음이었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 갈등 해소가 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는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이 4.6% 이런 순서였는데 예. 역시나 이제 경제 회복, 그렇습니다. 민생 안정 이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은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건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한번,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국민적 같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반영하는군요. 네, 기존의 조사들에서도 보면 이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좀 민감한 표층들은 이제 예. 40대, 50대 유권자 집단이거나 예. 내지는 이제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 이상 예. 집단들, 유권자 집단들을 주로 이렇게 꼽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뭐 분석을 보자면 예. 분포를 보자면 이제 그런 층에서 많이 응답을 한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가 이 정도 높다 보니까 민정수석 인선을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어떤 여권 내에서도 말이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로. 뭐 걱정들이 나오는 예. 거죠. 예. 이따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김용민 의원 모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본 총리랑 통화했죠? 네, 지난 대통령? 예.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뤄졌고요. 예. 오늘 오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첫 번째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예. 6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 이제 일본 정상과 통화를 했으니까 순서로 치자면 이제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예. 가는 순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의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랑 첫 통화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통화를 좀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양 정상이 통화를 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 예. 이런 데 이제 뜻을 모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가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국민 간의 교류를 더 확대하고 양국 간의 소통도 강화하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응답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다음에 이제 일본 정상하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른바 이제 친중 논란, 민주당이나 내지는 이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중국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준석 대선 후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예. 실용주의 외교를 지향하는 게 또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예. 이후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재설정한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정은 뭐 조율되는 대로 진행한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전해진 소식은 캐나다에서 15일부터 열리는 예.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우리가 옵저버 자격으로 예.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캐나다 카니 총리의 이제 초청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임기 시작하고 거의 이제 10여일 만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미국, 일본, 중국 어느 한 나라 외교가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G7 정상회담 참여를 놓고는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고심이 있었던 걸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좀 빠르다라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를 바로 출범시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정비가 충분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참석하는 게 맞겠느냐, 좀 더 네. 준비를 하고 나서 외교 라인이 정비가 되고 나면 이제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참모들이 고심한 결과 가능하면 빠르게 국제 무대에 한국이 돌아왔음을 좀 네. 알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지가 좀 실렸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데 쉽지 않은 외교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어느 나라 정상이든 이건 이제 꼭 우리나라뿐만이 네. 아니고요. 우리 같은 이제 선진국 국가의 정상이더라도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예. 막상 그 회의장에 가면 뭐 사실 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예. 때문에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도 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얼굴 자주 본 사람한테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인사가 그렇습니다.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국제무대 데뷔전이다 보니까 다른 정상들에 비하면 친분도도 훨씬 좀 얕은 예.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대기전이 가능하면 좀 빠른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좀 경험을 누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예.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요. 추경을 가장 먼저 하겠다니 역시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2차 회의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주관을 했고요. 정부에 대해서 이제 추경 편성을 좀 서둘러 달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이제 예.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이미 이제 국회에서 합의하에 13조 8천억 원의 1차 추경이 통과가 됐었는데 거의 곧바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뭐 이번에 이제 편성될 추경은 아마도 20조 원 플러스 알파 네.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좀 중점을 둬왔었던 지역화폐 예산이 이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쟁점이 그렇습니다. 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에도 아마 국민지원금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냐. 지금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한 25만 원 내외 정도를 이제 개별 지급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 국민인지 아닌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죠. 뭐 결정된 건 네. 없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존 행보로 봤을 때는 전 국민 지원이 될 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뭐 이거는 이제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봤을 때도 워낙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빠르게 자금 투입을 해야 된다. 이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걸로 보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오늘 주목할 만한 게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금 물론 이제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은 뭐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유가족과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라라고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액수든 뭐 속도든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가 벌써 2년 7개월 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화가 되는 예. 건데 신청 절차를 놓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안내하는 거를 강화하라 예. 뭐 이런 지시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활동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예. 지시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킨 뉴스는요. 고법이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연기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 네. 부분인데요. 오늘 법원에서 직접 기자단에 공지를 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인데 대법원에서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예. 했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18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예.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추후 지정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은 예. 말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다. 예. 이런 설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법에서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는 거는 예. 재임 중에는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밖에 예. 없는 뭐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지 않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헌법 84조에 따라서라는 어떤 단서가 붙는다는 얘기는 네. 이 재판뿐만 아니고 관련된 모든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네. 이 모든 재판이 재임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각 개별 재판부는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법원 같은 경우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이 재판부의 판단을 오히려 개입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예. 사법농단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재판부별로 판단을 내리긴 합니다. 다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했던 거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 그게 이제 추후 지정 헌법 제84조에 따라서라고 예.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판은 이제 사실상 뭐 변수가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뭐 대장동 의혹 사건 등등에 관련된 재판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따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재판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죠, 당연히.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라고 예.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서울고법의 이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다.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예. 이번에 기일을 미뤘으니 법원은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다만 이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예. 뭐 법조계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뭐 이 결정 자체가 뭐 다수 의견에 따른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예. 자,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압축됐죠? 예. 네, 일단 대통령실 참모진의 위용은 대부분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물들에 대한 네. 인사 문제인데요. 특히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제 대통령 몫으로 남아 있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예. 뭐 이게 쟁점입니다. 지금 서울고법 소속의 오영준 부장판사 예. 그리고 위광하 판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던 이승엽 변호사 예. 이렇게 이제 3명이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전에 일제히 예. 각 언론 매체를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2명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부장 판사 같은 경우는 뭐 정통 엘리트 법관입니다. 예.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로도 거론됐었던 인물이고 위판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엘리트 법조인 예. 출신인데 다만 이제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2017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불려왔었던 예.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칫하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 훼손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예. 뭐 워낙에 이제 정부하고 밀접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활동하는 게 맞느냐?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뭐 헌법소원이나 뭐 권한쟁의 심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을 때 그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결국 이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좀 인사 문제치고는 이례적인 입장을 예, 내놨습니다. 뭡니까? 뭐 예.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하마평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보통 아직 뭐 이제 보도가 된 수준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예. 혹은 뭐 인사 관련돼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인데 예. 오늘 반응은 좀 이례적입니다.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냐라고 네. 이제 반문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 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 세 분이 어떻게 뭐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답변을 네. 했고 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세 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법적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다소 이제 거리를 두면서 직접 인사 관련된 언급은 좀 피하는 뭐 이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요. 다른 얘기인데 그 윤석열 씨의 체포를 막았던 경호처 본부장 전원 대기 발령했죠. 네, 경호처의 본부장급 간부가 5명인데 예. 오늘 전원 대기 발령 조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위법하게 집행을 방해하거나 혹은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예. 라는 데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강윤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12.3 대선 내란 당시에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예.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추가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각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물론 뭐 이 5명의 본부장급들이 모두 뭐 내란에 가담했거나 체포영장 방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예. 이런 게 전부 확인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뭐 경호처 관계자들도 이제 설명을 덧붙였는데 내란 이후에 특별히 뭐 체포 방해 등에 대해서 이제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김성훈 전 차장이 그런 체포 방해를 지시하고 경호처를 뭐 휘두르고 지휘하고 이런 동안에 예. 본부장급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뭐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방조 행위일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을 지게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조치가 이제 필요했다라고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마 이제 상벌을 따질 수 있는 혹은 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게 될 거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인사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로는 경호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가리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사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이고 그래서 경호처에서도 오늘 별도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사병화가 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법률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본분을 소홀히 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 스스로 이제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쇄신을 약속을 했는데요. 뭐 예. 이후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개편 작업이라든지 뭐 인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시간은 다 돼가는데요. 그 한남동 관저에 이른바 개수영장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가장 큰 논란이 예. 된 것이 이른바 이제 한남동 관저의 개수영장 논란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당의 전현직 지도부가 대통령하고 이제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는데 예. 사진 찍힌 걸 보니까 한 성인 무릎 높이 정도까지 오는 깊이의 수영장이 예. 한남동 관저 앞에 이제 잔디밭에 한가운데에 설치가 돼 있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그동안 이제 논란이 제기됐었던 것들과 맞물리는 문제이다 예. 보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커진 겁니다. 관저 입주 뒤부터 예. 갑자기 좀 수도 이따 다시 사용량이 한번, 예. 급격히 증가한 것 좀 이런 이따- 것도 이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예, 임경민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